오늘 또 반갑습니다. 제가 보름달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제가 찍은 보름달입니다. 자, 오늘 백석의 수필인데요. 백석은 많은 시를 남겼지 않습니까? 이 수필을 통해서, 수필 편지를 통해서 육보름 전 나의 애달픈 사연과 생기 넘치는 마을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보름이 되면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보름에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풍습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라는 수필에 잘 녹아내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 체험과 풍습으로 보여주는 삶의 지향점. 자, 보름날 자기가 체험했던 것하고 보름날 여러가지 풍습을 통해 보여주는 삶의 어떤 가치죠. 어떤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보름 전 나의 애달픈 사연과 생기 넘치는 마을, 백석 편지 해설. 당신에게 자신의 체험을 친근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지 형식의 수필입니다. 자, 화자는 정월 대보름 밤이라는 시간을 공통 요소로 하면서도 대립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서사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는 정월 대보름 밤이 연상시키는 달, 물, 여성성의 상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는 아름다움, 죽음에 관한 비유로 개인적 서사를 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반면 다른 이야기는 구체적 심상, 생명력을 환기하는 비유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이야기, 서사를 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서사는 좀 슬픔이 담겨 있고 공동체적인 서사는 아마 어떤 희망 이런 걸 제시했겠죠. 특히 공동체 서사를 장면화하여 여러 장면으로 표현하였다는 거죠. 화자가 공동체 서사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서사와의 대립, 자, 두 가지 이야기, 공동체 서사와 또 개인적인 서사와 서로 대립되죠. 대립을 통해 공동체 서사에 담긴 야생적 생명력이 두드러진 효과를 거두어줍니다. 이거는 이보람님의 논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니죠.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백석 고향도 있고요. 또 백석 백화라는 시도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당신으로 불리는 청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수필입니다. 정월 대보름 밤에 회상하는 현재 이야기로 시작하여 첫 번째 회상으로 수선화를 닮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회상으로 정월 대보름 밤 고향 색시 처녀들의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상, 즉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개인의 서사로서의 추억은 두 번째 회상인 과거 정월 대보름 고향 마을의 풍속에 대한 공동체의 서사로서 기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에서 이제 공동체 이야기로 확대된 거죠. 특히 공동체 서사를 장면화한 것, 하나하나 우리 사진을 보는 것처럼 장면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력에 관심을 두고 부각한 것인데, 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풍속과 민족 정서를 복원하고 재현하며 어울림의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담고 있습니다. 감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이건 직유법이죠.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이거는 또 시각적 이미지네요.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그 수선화를 보내줬겠죠.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떠오릅니다. 그 옛날에 어떤 아름답던 꿈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
수선화가 노랗잖아요. 그 노란 슬픔의 연기가 조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 밤을 당신께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다. 우리 정월 대보름은 밤이 상당히 긴 날이죠. 자, 정월 대보름 전날 밤인데요. 시간적 배경입니다. 노란 슬픔은 수선화를 닮은 그녀에 대한 예상적 정서, 그녀를 생각하니까 슬프다, 이런 뜻이죠. 남쪽 바닷가 어떤 낡고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이 처녀가 아마 노란 슬픔과 연결되겠죠.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호리낭창하다는 키가 크고 날씬하여 맵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이 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닭이 울어서 귀신이 제 집으로 가고 육보름달이 오겠습니다. 아직 이제 육보름달이 뜨기 전이죠. 닭이 옛날에 이렇습니다. 새벽닭이 울면 귀신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보름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정월 대보름 달이 오는 날이죠. 자, 이 좋은 밤에 시꺼먼 잠을 자면 하얗게 눈썹이 샌다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뭐 정월 대보름 아니라 음력 설 전날도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이거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용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무섭기는 눈썹이 하얗게 새면 뭐 보기 싫겠죠. 물론 생선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보기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정치인들 보면 눈썹 문신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요. 육보름이면 옛사람의 인정 같은 고사리 반가운 맛이 나를 울려도 좋듯이 허연 영감 귀신의 호통 같은 이 무서운 말이 이 밤 내 잠을 쫓아버려도 나는 좋습니다. 자, 정월 대보름날 먹는 고사리 맛 같은 인정. 훈훈하죠? 여러분들은 고사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사상에는 고사리가 옛날에 항상 올라갔습니다. 자, 눈썹이 샌다는 말, 영감의 호통 같은 무서운 말, 눈썹이 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자도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이건 편지를 받는 사람이다. 그죠? 당신이 내한테 수선화를 보내줬잖아요. 이 당신께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화자가 하는 일은 당신을 닮은 수선화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냇내같이 오릅니다. 그윽한 향기, 새파란 꿈, 이게 안개같이 피어오른다. 이건 뭐 옛날 추억에 잠겨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냇내는 뭐냐면 수선화를 바라보는 냇내는 아마 연기의 냄새죠. 연기의 냄새입니다. 그죠? 연기의 냄새. 수선화를 바라보는 느낌은 후각적 이미지와 또 노란 슬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고요. 같이 비유적 표현이죠. 식유법으로 형상화해 있습니다. 자, 노란 슬픔이, 이 부분은 아마 노란 슬픔이 주가 될 것 같네요. 나는 이제 이 긴 밤을 당신께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전반부의 화제죠. 사랑하는 처녀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입니다.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자, 중심 인물이 제시되죠.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했습니다. 패고는 목소리가 굵고 호리낭창하다는 날씬하게 맵시가 있다. 처녀의 외양을 묘사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가 10살이 못되어 젊디 젊은 그 아버지는 가슴을 앓아 죽었고, 자, 가슴을 앓아 죽었다는 아버지의 어떤 병이겠죠. 아버지 10살이 못되는데 죽었고, 그는 아름다운 젊은 호르머니와 둘이 동지 섣달에도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이 낡은 항구의 크나큰 기와집에서 그늘진 풀같이 살았다. 집은 좋은데 그늘진 풀같이 살았다. 자, 부유한 환경 속에서 그 그늘진 풀이
아주 왕성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연 환경 속에서 연약한 처녀의 상황을 대조적 상황, 큰 귀하집이잖아요.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했다. 직유법입니다. 처녀의 집안 내력을 요약해서 제시했습니다. 좀 부유한 집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가슴을 알아, 아마 폐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폐병인지 마음의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6월 저물게 실비는 가는 비죠.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처녀죠. 그 처녀를 빗대본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빗대어 봤는데 처녀는 위기상으로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자, 어느 것과 닮은지 알 수 없었다.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교 수선이라 하였습니다. 그 처녀를 수선화 같다고 했다는 거죠. 그녀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교 수선이라 했습니다. 자, 처녀를 수선이라 한 이유입니다. 그 수선화는 바로 그거죠. 수선화는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처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자, 처녀가 아프다 또는 사랑하는 마음이 시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스물을 넘기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 가슴의 병은 아버지도 가슴의 병이 있었는데 이 처녀도 아마 사랑의 실패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이 보내주신 맑은 고운 수선화 폭을 지어 놓아야겠습니다. 노란 슬픔, 가슴의 병을 얻은 처녀로 인한 슬픔이죠. 수선화는 아마 처녀에 대한 연상 또 슬픔의 매개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에 대한 이 슬픈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뜻이죠. 개인적 체험, 노란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수선화를 닮은 처녀 이야기고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애틋한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밤이 아직 셀 때가 멀어 볶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볶밥은 밤이 길다는 거고요. 밤이 길다는 것은 이야기할 시간이 많다는 거죠. 볶밥은 제사 뒤에 먹는 밥. 여기서는 정월 대보름날 먹는 오곡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쇠헝겊이나 얻어다가 무쇠헝겊은 물들인 천입니다. 요즘도 아이들 색종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무쇠헝겊을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는 여자 인형이죠. 여자 인형을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다. 자, 개인의 감정에서 보름밤 이야기로 지금 화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안채겠죠. 안채 사랑채입니다. 안간은 안방이고 욱간은 윗방입니다. 마둑간은 가장 위쪽에 있는 방이고 다락방에도 허통은 창고겠죠.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매우 째듯하니는 밝고 환하게 불을 켜놓고 옛날에 이제 보름 전날에 불을 켜놓은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자, 육보름 저는 밤의 분위기죠. 열거법이 쓰였습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은 큰 길이죠. 어디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수잠은 선잠이고요. 자, 수잠은 선잠이고, 밤물은 밤에 깃는 물입니다. 도야지는 돼지입니다. 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자, 이 육보름 밤의 모습이죠. 새학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깃는다고. 복물은 복을 주는 물이죠. 벌판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는 작은 동이고 옹팽이는 옹기입니다. 옹기에 찰락찰락 물을 기러 오며 별같은 이야기를 작갈작갈 하는 밤입니다. 자, 육보름 전날 밤의 분위기죠. 새학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느라고 달을 보고 웃어가며
살쾡이 같이 여우같이 요 직유법이네요.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새기도 하게 귀약골 귀하장을 벗겨오고 벅의 소뚜껑을 들어오고 곱새담의 집날을 뽑아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득. 곱새담은 풀짚으로 만든 담이고요. 끼득끼득은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모습이고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리는 무슨 암짐승. 이건 암짐승은 밤에 동화된 처녀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죠. 그 육보름 처녀들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보름날 처녀들이 하는 여러 가지 풍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마음 고요히 3마디 달린 수숫대에 마디마디 콩 하늘씩 박아 물동안에 넣는 밤인데 또 이런 또 풍습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밝은 날 산골이라는 윗마디, 중산이라는 가운데 마디, 해변이라는 밑마디의 요 의미를 부여했죠. 어느 마디의 콩이 붙는가를 보고 그 어느 고장에 풍년이 들 것인지를 점치는 것입니다. 그럼 풍년이 드는 고장으로 시집을 가고 싶겠죠. 자, 경건하게 수숫대에 콩을 박아 풍년을 점치는 처녀입니다. 그러다는 닭이 울어서 새날이 되면 9가지 나물에 9그릇 밥을 먹으면 몸 솔새기는 송충입니다. 송챙이가 맛이 난다는 그 김치와 먹으면 긴 멸때 비가 온다는 물을 자꾸 먹고 싶어하는 밤입니다. 자, 9가지 나물과 밥 먹기 전에 김치와 물이 먹고 싶은 밤이죠. 이렇게 해서 육보름의 아침이 됩니다. 새학시 처녀들은 해 뜨기 전에 국수당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을 모신 선왕당입니다. 스무나무는 나무 이름이고요. 스무나무 가지를 오려서 쩌는 잘라서라는 뜻입니다. 그 오려서 가시에 하얀 솜을 피우고 그 솜바 속에 며칠 앞서부터 20이고 30이고 이 30개죠. 만들어 놓은 울긋불긋한 각시와 새하얀 할미를 세워서는 굴통담에, 곱새담에, 장독담에 꽂아 두는데 아마 이런 풍속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해에는 하루같이 목화밭에서 천금 목화가 난다고 믿는, 천금 목화는 많은 목화죠. 그 목화들이 옛날에 중요했잖아요. 옷을 입을 때 목화옷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들이 새 옷의 스저기는 스치는 적극적 이미지고요. 소리도 좋게 의존 짝패는 담짝들끼리 끼리끼리 밀려다니며 담장마다 머물러서는 목화 따는 할미며 각시와 무슨 이야기나 하듯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육보름 전날 밤의 풍습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닭이 우나? 닭이 웁니다. 닭이 울면 어떻습니까? 밤에서 아침이 된다는 뜻이죠. 시간의 흐름입니다. 닭이 우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나는 이만 이야기를 그치고 복밥은 보름달 먹는 오곡밥이고요. 기다리는 얼마 아닌 동안 신선과 고사리와 수선화와 병든 네 사람이나 생각하겠습니다. 병든 네 사람, 아마 자신이 사랑했던 그 수선화를 닮은 여자겠죠. 자, 공동체 풍속, 시골 육보름밤의 이야기인데요. 사라져가는 고유의 풍속과 민족의 정서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은 슬프고 예상적이었지만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수필이고 또 편지 형식입니다. 성격은 회상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향토적, 토속적입니다. 우리 이 풍습들을 볼 수 있었죠. 주제는 수선화 처녀에 대한 추억과 육보름 밤의 풍속입니다. 자, 밤과 관련하여 슬픔과 즐거움을 환기하는 두 가지 경험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풍속과 민족 정서의 재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 있고요. 특징은 당신을 수신은으로 설정한 편지 형식을 통해 친근감을 불러옵니다. 개인의 추억이 공동체적 체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체험과 공동체적 풍속 이야기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당신에게서 받은 수선화 한 폭을 보며 떠올리는 화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육보름밤 동네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남의 집 뭐 귀화장을 빼온다든가 뭘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날은 허락됩니다. 일탈을 하며 즐거워하는 이야기고요. 시선의 이동에 따른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수선화에 빗대어 효과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현재형 진술을 통해 촘촘히 불러오고 있고요. 생동감이 있겠죠.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담담한 어조로 특정 인물과 공간에서 환기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물은 수선화를 닮은 여인이었고요. 내가 좋아했던 여인이죠. 공간은 옛날의 마을입니다. 그죠? 육보름, 정월대보름의 세시 풍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 안 자기, 고사리 나물 먹기, 복밥 먹기, 불 밝히기, 물 깃기, 부잣집 복 가져오기, 풍작 기원 풍속 등입니다. 음성 상징어 찰락찰락, 제깔제깔, 끼득끼득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